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셋째 주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도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짜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꾸준히 지금 인기를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번 주부터 여름 에디션이라고 해서 수박 표지로 리커버 돼가지고 나왔던데요. 그 책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산초당에서 출판했고요. 저자는 전승환 작가입니다. 전승환 작가는 책 읽어주는 남자로 더 유명하죠. 비디오 클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면서 150만 명에 넘는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때 이야기를 주고받은 인생의 문장들을 함축해서 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 권 읽은 것은 어쩌면 100권의 책을 읽은 가치를 읽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좋았던 키워드가 총 4개였습니다. 첫 번째, 잠들지 못한 밤, 불안.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불안이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죠. 지금의 행복이 깨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의 빈틈을 불안은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불안이라는 요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가진 것과 현재의 나에 만족하지 말라고,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계속해서 알랭드 보통 불안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불안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행이나 예술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흥분과 설렘을 느끼며 불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두 번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은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애써 거기에 집중하거나 굳이 제거하려고 들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안, 꼭 불안이 나쁘기만 할까요? 불안에게도 좋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역시 지금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불안은 어쩌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자님의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삶의 일부로 인지하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싫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20살 후반부터는 고독, 외로움을 스스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날은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걸 즐기고
삶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니까 고독함과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날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고독함은 평생 나와 함께 가야 할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사랑.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지 못할 때 후회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고 영화 보고 사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삶이 후회로 가득 차도록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산책. 목적 없이 걷고 싶은 하루. 여러분은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반려견 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친구 덕분에 산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서서히 해가 질 때쯤 산책을 나가면 아, 좋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취미생활과 많은 일을 함에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이유는 산책과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산책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대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그였지만 사실 일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객공의 아들로 태어나 힘겨운 유년기를 보내야 했고 편견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종교계를 비판한 일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던 그의 말년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 쓴 마지막 작품이자 위안석 작품이 바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이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방해받는 일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이 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또 내가 자연이 바랐던 대로 존재하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루소는 자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산책을 통한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산책은 또한 그 자체로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자 카트는 시계보다 더 규칙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며 지나가는 걸 보고 시간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는 괴테, 헤겔, 하이데거 등 그들이 즐겨 걸었던 산책로인 철학자의 길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생각은 걷는 사람이 발끝에서 나온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산책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맨날 걷는데 굳이 산책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서 걷는 것과 그냥 걷는 산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혜경 작가의 에세이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에서 산책이 가진 최고의 매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걸음에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할까? 인생도 산책하듯 그냥 걷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산책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에 목적 없는 그 공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또는 함께 걷는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기억. 삶은 기억이다. 소설가 가브리엘 J. 마르케스는 자서전인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삶은 기억이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기억, 가슴 아픈 순간의 기억, 여행지에서 설렜던 마음, 이런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저도 매년 꼭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삶은 추억이고 기억이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좋은 시간,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라고 생각이 든 후부터인데요. 우리 가족 모두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여행을 하지 못할 때 저는 시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지 사진들을 다 모아서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1박을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 라는 추억 이야기, 또 코타키나발루에서 석양을 보며 먹는 저녁 식사는 너무 환상적이었어 라는 다른 추억 이야기 등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의 이야기 또한 생각이 나는 대로 옆에다가 적으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골라서 읽어주십시오. 이 책을 추천합니다.